조세 사건에서 유의할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의 효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 채무는 성립이 되고 확정이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성립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기간이 지나면 과세 기간이 사업연도가 지나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성립된 조세 채무가 확정이 되려면 납세자의 신고가 있거나 또는 정부의 부과 결정이 있거나 또는 자동으로 확정이 되는 방식의 확정이 되게 됩니다. 신고가 없으면 무신고가 되고 정부의 부과 결정이 없으면 확정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자동 확정의 경우에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확정의 효력은 과세관청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갖게 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력집행권에 의하여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무신고, 무납부에 해당이 되고, 과세관청은 바로 고지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과 결정 방식의 경우에는 곧바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동 확정의 경우에는 성립과 동시에 바로 자동 확정이 되기 때문에 고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지 처분이 되게 되면 그 고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즉 불복 청구가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큰 개념입니다. 적용 법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법령의 확정입니다. 조세 법규의 경우 다른 법령에 비해서 그 개정이 상당히 잦은 편이고,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 개정 전후의 법령 중 납세 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조세 사건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확정하여야 하고, 더불어 그에 관한 경고 조치, 부칙 규정에 대해서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적용 법령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정이 상당히 잦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세 법규의 경우에는 거의 매해년도 세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칙 규정에 그 적용 법령에 적용례를 구성을 하도록 제도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세 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적용되는 법률이 적용되는 원칙이고, 가령 2021년도에 그 적용 법령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에는 그 개정 법률은 2021년 이후에 성립하는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 법령의 표시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적용 법령의 표시는 당해 사건에 관련되는 조항 자체가 최종적으로 개정된 연도 이전의 것이라고 표시함이 일반적이고, 당해 조항과 무관한 개정은 적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제방법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 소송에 의한 구제 절차는 조세 채무의 확정 방식 및 하자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에 의한 확정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조세 채무의 확정 방식에 대해서 신고 방식, 정부 부과 결정 방식, 그리고 자동 확정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가처분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쳐 제소기간 내에 부가처분 취소 소송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신고 납세 방식인 법인세의 경우에 납세 의무자인 법인이 해당 과세 연도에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그 무신고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그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따른 고지처분이 있게 되고, 즉 부가처분이 있게 되고, 그 부가처분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경우에 그 부가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적법한 전심 절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적 전치에 의해서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 청구를 거쳐서 그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안에 그 부가처분을 취소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납세 방식의 경우에 확정이 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납세자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 행위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그 신고 행위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거쳐서 새로운 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안에 전심 절차인 조세 불복 절차를 거치고 그 조세 불복 절차를 거친 다음 제소기간 내에, 즉 결정일로부터 90일 내에 부가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의 도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가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의한 과혼합금 반환, 즉 국세 환급금 반환 청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이 도가된 경우에 그 취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부가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안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전심 절차를 거쳐서 심사 결정 또는 심판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그대로 확정이 되고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납세자가 9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처분이, 즉 부가처분이 법령에 위반한 당연무효, 즉 그 법률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처분 자체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위를 넘어서 무효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무효에 기해서 과세관청이 부당하게 고지처분에 의한 세액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해당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원은 그 무효의 판단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무한정 확대하거나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소기간 또는 전심 절차 불복 제기 기간인 90일을 둔 그 제도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은 가능한 한 무효, 부존재,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련된 납세자의 청구를, 주장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 법률 자체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의해서 무효로 선언이 된 경우에는 그 법률에 기한 처분은 무효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다음 신고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를 구할 처분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에 대한 경정 청구 후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조세 채무가 확정되는 경우에 확정의 방식이 신고 방식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를 한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신고 행위가 부적당하다라고 생각하여 추가적인 과세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과세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추가적인 과세 처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 소송을 구하는 절차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법인세와 같이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이 얼마다라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그 신고는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 신고를 한 때로부터 통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안에 자신의 신고 행위가 너무 과도하다, 즉 납부한 세금이 과도하다라는 취지로 그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 경정 청구를 예를 들어 2024년도에 법인세를 1,000만 원 납부를 한 법인이 2020년도부터 5년 이내에 2024년도에 납부한 1,000만 원은 너무 과도하다, 즉 500만 원이 적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청구, 이를 경정 청구라고 하는데 경정 청구를 과세관청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그 경정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고 500만 원 돌려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경정 청구를 인용하여 500만 원을 환급하게 되지만 만일 납세자의 경정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경정 청구에 대해서 거부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을 가지고 전심 절차를 거친 다음 행정소송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고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가제적 기관과는 무관하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의한 방법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신고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이 무효,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무효로 선언이 된 경우 그 근거 법률에 의해서 납부한 행위는 무효로 이유를 들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소장 제출 및 심사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 심사입니다. 원고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해당 재판부는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흠결의 정도에 따라 참여관의 보정공고 또는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장과 소송 진행 안내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당사자, 즉 원고, 피고를 특정을 해야 되고 법정 대리인, 그리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 원인은 반드시 소장에서 기재하지 않더라도 청구 원인의 추후 제출이라고 기재를 해서 소장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보지만
청구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세액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기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고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관할을 선택해서 아무 법원에나 소장을 제출할 수는 없고, 조세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유형이므로 관할은 일반 행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가 관할하는 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존재하는 세무서에서 고지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되고, 만일 서울에 존재하는 세무서가 설치되어 있는 세무서에서 고지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서울행정법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행정사건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및 충천지방법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에 해당하는 강릉지원이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원 본원 중에 행정부가 관할을 하게 됩니다. 소송물의 값, 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제는 조세 불복인 경우에, 즉 행정소송 이전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조세 불복, 즉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국가의 인지대 또는 소송과 관련된 소송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조세소송 단계에서는,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소송물의 가격, 값, 소가가 확정이 되고, 그 소가에 따라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경우에는 인지대 또는 송달료로서 소송 비용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1심에서 원고가 승소를 하고 피고에 해당하는 과세관청이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에 있어서는 그 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 즉 피고가 그에 부합하는 소송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을 소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청구 취지로 10억 원에 해당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 즉 10억 원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가는 10억 원 곱하기 3분의 1이 소가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가의 상한선은 30억 원입니다. 30억 원 초과는 할 수 없고, 아무리 큰 금액을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그 취소의 소가의 상한선은 30억 원입니다. 이는 납세자인 원고에게 과도한 소송 비용이 부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조세 사건이 재판부로 배당이 되면 참여관으로 하여금 소장에 첨부된 인지액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상당하지 아니한 때는 보정공고 또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일 원고 또는 항소심에 있어서 항소를 제기하는 자, 그리고 상고심에서 상고를 제기하는 자가 해당되는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장이 각하되고 소송은 그대로 종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당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는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조세 불복뿐만 아니라 조세 소송뿐만 아니라 조세 불복에서도 적용되는 개념이기는 합니다. 먼저 원고 능력입니다. 원고 능력이라고 하면 행정소송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기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권리 능력이 있는 자는 조세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있게 됩니다. 권리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는 쉽게 예를 들면 살아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피고 능력입니다. 피고 능력은 항고소송에서 민사소송과 달리 실체법상 권리 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는 행정청이 피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피고 능력은 통상 고지 처분을 한 해당 과세관청이 됩니다. 대한민국 과세관청은 크게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납부의 경우든 자동 확정 방식의 경우이든 또는 무신고로 인한 경정 청구에 대한 요건을 다투는 경우이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비록 지방국세청장 산하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통상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고지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지처분을 하게 된 세무서장이 피고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다음 대리인 제도는 조세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조세소송의 경우에 원고 또는 피고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구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 취지란 과세 처분은 납세 의무자, 세목과 시간, 원천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과세 단위별로 이루어집니다. 과세 단위로는 우선 세목을 들 수 있고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기타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구 취지에서는 세액을 취소하라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취소하라는 취지의 청구 취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송 요건 중에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권조사 사항이란 항고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본안 판결을 구할 자격이 있어야 되고 정당한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소정의 전심 절차 및 제소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부가제척 기간이 도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일종의 소송 요건, 조세 불복 제도에 있어서 형식 요건과 유사합니다. 즉 처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과세관청, 즉 피고의 불리한 처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불리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인 원고가 아무리 불리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고지 처분에 의해서 세액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세액이 변동이 없는 당사자의 피고의 처분은 현재로서는 항고소송의 제기가 해당하는 불리한 처분이 존재한다라고 보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본안 판결을 구할 자격, 문고 적격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고 정당한 소의 이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납세 방식의 경우 또는 정부 부과 결정 방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고 납세 방식의 경우 조세 채무가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안에 경정 청구를 해야 되는데 5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부가제척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아서 해당 처분은 각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분성 일반입니다. 여기서의 처분은 적극적인 부가처분은 물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등 처분도 포함되고 과세처분인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부가처분은 과세관청에 의한 세액을 조금 더 납부하라는 취지의 증액 경정처분이 될 수도 있고 무신고 무납부에 대한 고지처분이 될 수도 있으며 거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의 경정 청구에 대해서 그 경정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거부처분이 됩니다. 또는 납세자가 경정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의 경정 청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처분성 유무에 대한 유형별로 실무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납세 방식의 경우에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조세의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처분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 채무가 확정되므로 통상의 경우는 과세관청의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경정 청구를 통한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과세관청의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의 경우에는 선행적 절차로서 세무서장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법인세법상 입금 가산 결정이나 과세표준 결정에 해당하는 송금 불산입 처분 등 제2차 납세 의무의 지정 처분 등은 그로 인해서 아직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앞서 말씀드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미래 어떤 입금 가산이나 송금 불산입 처분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에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보지 아니하는 것이 현행 법원의 태도입니다. 거부처분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조세 관련 행위에 있어서도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신청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어야 하고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납세 방식이나 또는 정부 부과 결정 방식의 경우에는 신고 행위로부터 또는 정부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부가제척 기간 통상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5년 내에 그 신고 행위 또는 결정 행위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경정 청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히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의 법규상 권리이기 때문에 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요건인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 확정 방식의 경우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인지세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인지세가 확정된 때로부터 납세자가 고지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내에 불복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90일이 도가 된 이후에 그 자동 확정 방식에 따른 고지는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경정 청구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국세 환급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 환급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환급 결정을 요하는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예컨대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의 환급 거부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 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통상 납세 고지를 하면서 같이 고지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원고 적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제3자의 경우에는 반사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반사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자는 원고 적격이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피고 적격은 항고 소송에 있어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로 되고 당사자 소송인 경우에는 조세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등한 당사자의 사이의 소송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전심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경우에 모두 필요적 전치주의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조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에 대해서는 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통상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서 과세관청도 국세에 대해서 고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기간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세 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